결국 627 대책 한 달 동안 나왔던 거는 시장 상승률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됐죠. 서울 기준 0.432, 0.19로 내려갔기 때문에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높은 레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부심입니다. 627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이제 7월 말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이 됐는데요. 지난 한 달을 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표 부동산 규제 약발 통했냐? 뭐 이렇게 주담대가 반토막이 났다. 이런 게 한경비즈 기사입니다. 기사의 좀 코어를 발췌해 보면은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인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영업일 18일 수인데요. 근데 은행권 일평균 가계대출, 주담대, 신용대출 다 포함해가지고 신청 금액이 1조 약 8천억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대출 규제 시행 직전에는 요 같은 기간 봤을 때 한 4조 원 정도 됐는데 그게 반토막이 났다. 56.5%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7의 목표 자체가 하반기 대출을 그냥 반토막 내겠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3분기는 2분기 때 신청한 대출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대출을 안 받고 있죠. 요즘 그래서 한경을 보든 어딜 보든 주담대든 신용대출이든 거의 사실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망세도 짙어진다는 그런 내용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627 대책 한 달 이후에 푹 꺾인 매수 심리의 관망세다 이렇게 나왔고요. 기사의 핵심은 서울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물렸던 게 6월 말이었고, 그러니까 절판 마케팅이 작동을 했죠. 이게 6월 말에 104.2까지 올라와가지고 엄청 수요 강세였는데 지금 4주 정도 지났을 때는 계속해서 내렸다 이런 부분이고요. KB 역시 6월 30일 기준으로 99.3까지 올랐다가 이건 거의 완전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52.2까지 떨어져가지고 매수 우위가 아니라 매도 우위에 가까운 그런 시장으로 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도 마이너스 P, 마피가 등장을 했는데 완판된 아파트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아니면은 분양권 마피가 등장했다는 조선비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평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최초 분양할 때는 완판에 성공을 했는데요. 근데 평당 3,500만 원이고 분양가가 좀 높다 보니까 청약 당첨자의 계약 포기가 속출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반기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되게 잘 됐었던 건데 근데 이게 안 됐다는 거고요. 정부가 3일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 6월 24일에 했는데 6월 27일에 627이 나왔고 6억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 즉 잔금을 전세로 받아가지고 그걸로 잔금 내는 거를 금지해버리게 되다 보니까 이 단지가 좀 바로 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셨던 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계약 취소를 했고 51, 59제곱은 완판이 됐는데 74제곱이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P 분양권은 입주할 때 대출이나 전세로 잔금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강화된 대출 규제 때문에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11월 입주 예정인 강북구 하나포레나 미아 여기 전용 84제곱미터가 마피 5천에서 6천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도봉구 도봉 금호 어울림 리버파크 84제곱도 무피거나 마피 4천 급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세로 잔금 치를 걸로 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금을 마련해야 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내다 팔거나 하면서 마피가 나오는 거고 지금 뭐 반포메이플자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단지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 막 16억, 17억 가다가 지금 11억대로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전세 급매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사실 신규 분양 아파트를 전세 잔금으로 다 메꾸려는 경우에는 본인 돈이 안 들어가는 수준까지도 전세금을 올려버리려는 성향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상제를 적용한 지역이면은 분상제 분양가만큼 전세를 받아버리고 그러면은 수분양자는 뭐 돈을 낼 게 없는 거잖아요. 전세 다 받아서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세로 잔금을 치르게 하는 요 작업 때문에 준공 시점의 전세 시세가 일종의 그 가격 조정이 되게 세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지가 되게 세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니까 입주장에는 통상 그래도 6개월 정도 임차료가 하향 조정되는 게 그래도 그게 시장 원리인데 그런 것도 못 하다가 요새는 이렇게 좀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결국 627 대책 한 달 동안 나왔던 거는 시장 상승률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됐죠. 서울 기준 0.432, 0.19로 내려갔기 때문에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높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627 대책 한 달 지나서 지금 추가 대책이 나올 만한 상황인데 안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 뭐 새 정부 인선이라든가 어쨌든 전반적인 새 정부에서 주택부동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 금융위 주도로 정책을 쓰긴 했었는데 제가 네프콘과 뭐 팬딩에도 다 적었지만 금융위가 해체될 뻔하다가 지난주에서야 겨우 어쨌든 생명 연장이 됐기 때문에
때문에 앞으로 금융위 주도로 수요 대책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국토부는 지금 뭐 인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명은 다 했지만 어쨌든 그 청문회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 어쨌든 국토부도 조만간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뭔가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시장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크게 보면은 부동산도 부동산인데 주식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지금 시장인데 정책 쪽에서는 뭐 주식은 주식으로만 보고 부동산은 부동산으로만 보고 하면서 종합적인 그런 사고관이 떨어지는 그런 대책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요새 매우 아깝고요. 어쨌든 계속 한번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도 뭐 우리 채널에 명운을 걸었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